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명상에 관한 책입니다. 작가는 앤디 퍼디컴이란 분이고요. 이분은 영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그 스님이 되었다가 아마 책을 읽어보니까 다시 이제 스님에서 이제 보통 사람으로 다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그런 분이시고, 이 책은 2020년 3월 5일날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20년 3월 18일 초판 5세가 발행이 되었네요. 오, 굉장히 잘 팔린 책이네요. 저는 가끔 명상에 관한 책을 되게 흥미롭게 보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작가분들 또는 뭐 되게 뛰어나다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명상을 하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나모리 가조 뭐 또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이 다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상을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항상 새해 목표처럼 남들은 뭐 영어 공부, 뭐 운동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몇 년 전부터 항상 명상을 넣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했다가 포기하고 뭐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명상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오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요, 명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명상에 흥미는 있는데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잘 안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책입니다. 명상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뭐 호흡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또 호흡에 집중하는 걸 까먹어요. 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명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명상을 안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빠른 순간에 뭔가 변화를 느낀다면 계속 하게 되는데, 명상이란 것도 이렇게 빨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명상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명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그 의문이 어느 정도 좀 풀렸어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명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스승은 먼저 내게 아주 혼잡한 도로 옆에 눈을 가린 채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소음 속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하지만 눈을 가렸으니 보이지는 않겠지. 그렇지? 나는 고속도로 옆에 풀밭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스승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의 느낌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머릿속의 그 모든 소음, 그 모든 생각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런 소음이 계속되는 느낌일 거야. 그렇지? 이제 눈 가리개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거라. 맨 먼저 도로가, 그리고 질주하는 차도 보일 것이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다른 차들이지. 때로는 자동차 소리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의 외향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눈 가리개를 처음 벗었을 때나 그런 법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앉아있는 곳에 잠시 그대로 있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로 옆에 그대로 앉아 질주하는 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어라서 차들이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르고 한밤중이라서 오가는 차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도로가 혼잡한지 한산한지는 중요하지 않지.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명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너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 들 거다. 마치 내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질주하는 차, 그러니깐 오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잊어버리기도 할 거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억누르려 하거나 벗어나려 하거나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법이지.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의 흐름을 통제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내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이 자리에서 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일도 없었을 테지.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다. 스승은 명상이 하나의 기술이자 능력, 즉, 한 걸음 물러서는 법과 비생산적이며 종종 스트레스까지 유발하는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란 저절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배웠고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거라. 기분이 좋지 않느냐? 하늘이 그렇게 맑고 푸르면 마음이 울적해지기가 쉽지 않지. 이제 너의 마음이 그런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 보거라. 온갖 생각과 혼란과 갈망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 즉 본래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너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다고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라는 뜻이다. 과거에 매우 행복하고 느긋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좋다. 이제 잔뜩 흐린 날을 상상해 보거라. 온통 먹구름이 깔린 하늘, 푸른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카만 먹구름이 아주 두텁고 무겁게 깔린 하늘 말이다. 기분이 어떠하냐? 여전히 미소 지으며 스승이 물었다. 그다지 좋지는 않지? 이제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상상해 보거라. 어떤 때는 가볍고 하얗고 친근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무겁고 까맣고 암울해 보이지. 구름의 색깔은 단순히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반영하는 거다. 이곳으로 오기 위해 너는 비행기를 타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내가 출국하던 그날의 날씨는 어땠느냐? 흐렸느냐? 영국은 늘 날씨가 흐립니다. 그렇다면 너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오직 푸른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늘에 먹구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구름 위에는 언제나 청명한 하늘이 존재하지.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는 얘기다. 명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인위적인 마음의 상태를 창조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에 더 가까웠다. 때로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내가 구름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은 상태로 참을성 있게 앉아 있을수록 푸른 하늘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내가 전혀 거들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오가는 구름을 지켜보며 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 야생마는 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한 곳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좌선하고 명상에 들어갈 때 너의 마음은 이 야생마와 흡사하다. 소위 명상이란 걸 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도 갑자기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그 야생마, 그 거칠게 날뛰는 마음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 공간부터 내줘야 한다. 명상이라는 대상에 즉각적으로 집중하려 애쓰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 조금 느긋해진 시간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서두를 게 뭐가 있느냐. 야생마 길들이기와 같은 방식으로 너의 마음에 접근해야 한다. 내가 아주 넓은 공간에 사방에 탁 트인 벌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거라. 야생마는 길게 늘어진 밧줄에 묶여있고 너는 그 밧줄의 끝을 붙잡고 있는데
야생마는 필요로 하는 공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야생마는 자신이 묶여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꼼짝 못하게 갇혀 있다고는 느끼지 않을 거다. 이제 두 손으로 밧줄을 번갈아 주며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그 길이를 줄여 나간다고 상상해 보거라.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10분 명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는 등을 펴고 편하게 앉을 장소를 찾아라. 명상하는 동안 집중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치워라. 휴대전화는 꺼두어라. 타이머를 10분에 맞춰두어라. 들어가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5회 실시하며 눈을 살며시 감아라. 의자에 앉은 몸과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라. 몸 전체를 마음속으로 훑으면서 어느 부위가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지, 어느 부위가 불편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감지하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라.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한가? 집중. 몸의 어느 부위에서 들숨과 날숨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려라. 숨을 쉴 때마다 각각의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그 리듬을 알아차려라. 호흡이 긴가, 짧은가, 깊은가, 얕은가, 거친가, 부드러운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세어라.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다시 들이쉴 때 셋, 내쉴 때 넷, 이런 식으로 10가지 세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0번 센 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또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라. 마무리. 초점을 맞춘 대상을 모두 내려놓아라.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20초 정도 그대로 두어라. 의자에 앉은 몸과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감각에 다시 주의를 돌려라. 가만히 눈을 뜬 다음 일어서도 괜찮다고 느껴지면 일어서라. 이게 제가 명상에 관한 책을 막 아무리 찾아보고 명상 방법을 찾아봐도 그렇게 막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냥 호흡을 집중하고 느끼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그 들어가는 숨을 코로 느끼고 또 나가는 숨을 코로 느끼고 이렇게 하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숨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부푸는 느낌, 또 나갔을 때 가슴이 내려가는 느낌, 이걸 느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내 신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쉽진 않죠. 생각은 정말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은 내 통제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켜볼 뿐 나는 계속 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상은 하나의 기술이다. 따라서 명상을 배우고 다듬을 때는 다른 기술처럼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앉아 명상을 하면 모종의 힘이 쌓이고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와 똑같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직접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내용을 들어서는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좀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이 책 뭐야?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부분에만 할애하고 있고, 그냥 자신의 그 명상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스토리상으로 뭐 재밌을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루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벽에 부딪혔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딴 생각이 계속 주기적으로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렇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 생각 자체가 통제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통제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그냥 다시 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뭔가 명쾌하게 알려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명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명상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